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 고급 수입차 매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스포츠카와 세단들이 정렬된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곳은 하루에도 몇 명씩 억대의 차량을 구매하러 오는 VIP들로 붐볐습니다. 매장 직원인 지수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꾸민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간 근무하며 누구보다 뛰어난 판매 실적을 자랑했죠. 그녀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위기부터 다르다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매장은 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차들 사이를 돌며 손님들에게 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지수의 모습은 전문가처럼 보였죠. 그런데 아침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고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에 헝클어진 흰머리, 그리고 거칠어진 손이 그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전시된 차량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까지 와서 뭘 보겠다는 거지? 그녀는 동료와 가볍게 수군거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분 그냥 구경하려고 온 거겠지? 그렇겠죠. 아무리 봐도 이 차들을 살 것 같진 않잖아요. 노인은 가장 비싼 스포츠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량의 매끄러운 곡선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차량의 가격표를 유심히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못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 차를 보러 오셨나요?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에는 흥미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이 차 얼마인가요? 노인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가격을 말하며 슬쩍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옵션에 따라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말에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차의 주행 성능은 어떤가요?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성은? 노인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지수는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차를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자세한 설명 대신 대충 답하며 관심 없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런 차량은 유지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험료나 연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지수는 일부러 강조하며 말했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차량의 엔진, 옵션, 내부 디자인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내내 건성으로 대답하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시간 낭비잖아. 진짜 손님이 오면 저 사람 때문에 놓치면 어떡해. 노인은 한참 동안 차량을 둘러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매장을 떠나자마자 지수는 한숨을 쉬며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차를 산다고 했대. 진짜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냥 구경이나 하러 온 거겠죠? 그렇죠. 저런 차림으로 3억짜리 차를 살 리가 없잖아요. 직원들끼리의 비웃음은 금세 다른 손님들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커다란 실수였다는 사실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밝혀질 예정이었죠. 서울 도심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로 넘쳤습니다. 매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화려한 스포츠카와 세단들로 빛나고 있었죠. 직원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일어난 사소한 에피소드들은 이미 잊혀진 듯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매장 정리를 마치고 있던 그때 매장 사무실에서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이어 총괄 매니저가 얼굴이 굳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함을 넘어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 씨, 잠깐 들어오세요. 지수는 매니저의 부름에 긴장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눈앞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이 본사에 항의를 넣었습니다. 당신이 응대했던 그 노인 말입니다. 지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왜 항의를? 그냥 구경하러 오셨던 거 아니었나? 그녀는 얼떨떨한 얼굴로 매니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차를 구경하러 오신 분 아닌가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투자자이자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업만 수십 곳이고 그중 몇 곳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회사들입니다. 지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노인이? 허름한 작업복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매니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이 어제 매장을 방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 즐길 취미를 위해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려고 오신 거죠. 하지만 당신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를 떠올리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며 정중한 응대는커녕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이런 식의 고객 응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이 매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이제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제 그 노인이 떠난 뒤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들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차를 산다고? 꿈이나 꿔보라고 해. 그녀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니저는 그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온라인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매장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갈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본사 차원에서 매장 전체를 재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이야.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매니저는 곧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분을 찾아가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이 매장의 모든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는 억울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니저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는 노인의 주소를 알려주며 덧붙였어요. 그분이 사는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이유는 단순히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서라고 하더군요. 그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세요. 이번 기회에 당신 자신도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매니저가 알려준 주소는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지수는 차에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지수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으며 긴장된 마음으로 노인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나름의 품격과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세월의 흔적이 묻은 고풍스러운 집이 노인의 삶의 일부를 보여주는 듯했죠. 이곳이 진짜 부자들의 삶인가? 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판단했던 허름한 외모 뒤에 이런 풍요로운 내면과 자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 매장에서처럼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듯한 묵직한 눈빛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누구시죠?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에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매장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직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인의 집 내부는 외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깔끔하고 소박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가구와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정성이 묻어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다란 책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한쪽에는 세계 각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노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분의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로만 판단한 내가 부끄럽다. 노인은 천천히 앉으면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왔습니까?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손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묵묵함이 지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젯밤 내내 고민했어요. 손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더라도 손님을 존중하지 않은 제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체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까?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대하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제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로 돈이 없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존중했을까요? 그 질문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당신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투자를 통해 부를 쌓았고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돈은 나에게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삶과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거칠애로 꾸미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요. 그의 말은 지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겉모습에 집착하며 사람을 판단했는가.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과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지수는 노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신의 잘못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솔함과 편견이 가져온 결과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가 매장으로 돌아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장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매장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스포츠카와 고급 세단을 둘러보는 사람들로 분주했죠. 그런데 매장 입구로 한 무리가 들어오더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바로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맞춤 정장과 은은한 고급 시계가 그의 품격을 더하고 있었죠. 노인의 뒤에는 젊고 잘 차려입은 수행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를 보자마자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분이 왜 다시 여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자신 있게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의 차분한 태도와는 다른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 역시 그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매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이 들어오자 매니저는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차를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응대를 기대해도 되겠지요?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어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지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수 씨, 어서 오세요. 이 고객님을 도와드리세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들고 노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매장을 천천히 거닐며 가장 비싼 스포츠카 앞에 멈췄습니다. 그 차는 전날 그가 관심을 보였던 바로 그 차량이었죠.
그는 차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지며 지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기차. 설명 좀 해보세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량의 사양과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하며 노인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꼼꼼히 질문을 던졌고 지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노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차를 사겠다고 하면 정말로 나에게 팔겠습니까? 지수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단호히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고객님. 이 차는 고객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차를 사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물론 매니저와 직원들까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객님?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노인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 매장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응대는 어제와는 많이 달라졌군요. 하지만 내가 처음 왔을 때 당신들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이 차를 구매한다면 그것은 단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내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수행원들과 함께 매장을 나섰습니다. 매니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매장을 나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쟁 수입차 매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VIP 대우를 받으며 같은 모델의 스포츠카를 구매했습니다. 매장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수와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지수는 노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후회했습니다. 정말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너무 늦어버렸지만. 노인이 매장을 떠난 뒤 매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상황을 되짚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긴장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을 선택해 주길 바라는 태도는 있었지만 정작 고객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 지수는 매니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노인의 마지막 말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태도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노인의 말과 행동은 매장 직원들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적인 모습이나 구매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던 방식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그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새로운 방침이 되었죠. 지수는 특히 이번 일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녀는 노인이 남긴 말과 그의 단호한 태도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얕은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해.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태도와 내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매장으로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조용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차량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지수는 이런 손님을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손님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떤 차량을 찾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중년 남성은 지수의 친절한 태도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지수는 그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아도 세심하게 차량 정보를 설명하며 그의 필요를 물었습니다. 비록 그는 당장 차를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손님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에게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했고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매장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부부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객님. 그녀는 반가움과 동시에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차를 사러 온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차를 골라주려고 데려왔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부부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노인의 조언을 받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깊이 존경하며 그의 추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러 온 것이었죠. 지수는 이번에도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며 도왔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구매가 완료된 후 노인은 지수를 불렀어요. 많이 변했군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덕분입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 해냈습니다. 지수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는 매장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진 태도와 내면에서 나옵니다. 지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지수는 그 매장에서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한 직원으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배움을 후배들에게 전하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노인은 지수에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스승이 되어 주었어요. 그의 존재는 지수의 삶에 영원히 남아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 노인의 존재는 마치 깊은 밤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 같았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지수의 길을 비추었고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된 가르침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준다.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람에 실린 씨앗처럼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만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수의 삶을 다시 쓰게 만든 구절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한낱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가면 아래에 빛나는 본질에서 비롯된다. 지수는 노인이 남긴 이 말을 곱씹으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했던 것은 손님의 외모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수에게 거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짜 세상을 보여준 거울과 같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한 장의 표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표지를 넘겨본 지금 나는 한 권의 책이 가진 진짜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수의 직업적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객들에게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그 노인은 나의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비춰준 등대와 같았다. 지수는 노인이 남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 새로운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지수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